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국제 선명상 대회가 올해는 봉은사에서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다음 달 초에 개최되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와도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이 국내 기술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2점을 복원했습니다. 훼손되고 변색된 병풍과 화롯이 제작될 당시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제3대 방장 원담선사의 열반 17주기를 맞아 추모다리를 봉행했습니다. 아행과 요가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제25기 지도자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현천 스님의 지도로 선수행과 결합한 요가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정부가 위험 수위에 이른 가계빚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비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5분 선명상을 선보인 국제 선명상 대회가 올해는 봉은사로 자리를 옮겨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특히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와 연계돼 서울을 세계적인 명상도시로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인 3만 5천여 명의 5분 선명상. 서울 도심을 일순간 내면의 충만으로 물들이며 지금 이 순간 행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올해 국제 선명상대회는 다음 달 1일 봉은사에서 개막해 7개월간의 여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같은 달 3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 시홀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와 연계돼 특별함을 더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국민 행복과 정신 건강을 위한 이번 대회가 서울을 세계적인 명상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선명상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민 행복 프로젝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민 체조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서로 공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사회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면서 서로의 마음이 안정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공감하고 그럼으로써 이를테면 이제 저출산 해결도 되지 않을까. 다음 달 1일 오후 6시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세계평화를 미디어아트로 기원하며 선명상 음악회로 개막하는 국제 선명상대회. 2일부터 6일까지 봉은사 도량은 수준별 7가지 선명상이 모두 108곳에서 운영되는 선명상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이 기간 캉세르 림포체 등 국내의 유명 명상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연애 고민 토크쇼 명상과 진로 고민 토크쇼 명상 등도 진행됩니다.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사찰에서 지역 국제 선명상대회를 거쳐 10월 국제 컨퍼런스로 회항됩니다. 선명상으로 한마디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장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저는 나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감과 동시에 K선명상을 세계화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듯한 국내의 정세는 왜 지금 인류에게 선명상이 필요한지를 각인시키고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우리 기술을 통해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선비들을 축하하는 그림을 이어담은 병풍, 평안감사 도화급제자 환영도와 조선시대 여성의 홀레복인 화롯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이 국내 미술관과 박물관 등과 손잡고 그 복원을 이뤄냈습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826년 평안도에서 실시한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두 사람입니다. 평안감사 행렬을 따라 성안에 들어가 주민들의 축하를 받고 밤엔 횃불을 밝힌 대동강변에서 뱃놀이를 즐깁니다. 관직 생활을 시작할 선비들을 축하하는 장면을 그린 평안감사 도가급제자 환영도입니다. 당초 평양성에서 열린 축제를 담은 그림으로만 여겨지다가 지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보수와 복원 처리를 거쳐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걸 평양성도라고 흔히 불렀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보존 처리를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19세기의 그 당시 평양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한 폭의 풍속화 같은 그림이 아닐까. 그림들은 일제강점기 반출돼 미국 피바디 액세스 박물관에 보관돼 왔습니다. 30여 년 전 국내의 병풍으로 소개됐지만 순서를 가늠할 길 없이 한 장 한 장 분리됐고 흰색을 돋보이려 쌀가루를 바른 종이는 좀벌레가 갉아먹어 구멍이 만여 곳이나 뚫리는 등 훼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들이 안료의 색을 다시 입히고 기록을 맞춰보며 배열해 팔폭병풍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좀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은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들을 좀 더 잘 이제 보존하고 복원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조선 왕실 혹은 양반가 여성들이 혼례를 올릴 때 입었던 화롯입니다. 나라 안팎에 50여 점만이 남았는데 그중 한 점이 마찬가지로 지지난해 11월 미국서 국내로 들어와 복원을 마쳤습니다. 부부의 새 출발을 축복하고 부귀를 염원하는 붉은 모란과 나비, 백로 등이 탐스럽게 수놓였습니다. 소매귀의 빳빳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시험에 낙방한 이들의 답안지를 덧댄 흔적도 발견됩니다. 옛날에 아무리 민간에서 이러한 자수 옷을 돌려서 입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돈과 공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원형대로 돌아온 유물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리움미술관에서 공개됩니다. 전시가 끝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돼 해외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물을 3D 스캐닝을 해서 직접 그 유물의 안쪽이라든지 뒤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볼 수 있게 그 다음 단계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을 할 건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감형 콘텐츠가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대중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보존 기술로 생생하게 되살아난 200여 년 전 잔치 풍경은 오는 5월 미국 피바디 액세스 박물관에서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어제 제3대 방장 원담선사의 열반 17주기 추모다례를 봉의했습니다. 추모다례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동국대 불교학 수련장 정묵 스님 등이 동참해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설정 스님은 우리의 정체성은 해탈법이다라며 본분사를 잊지 말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스님의 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불교의 정체성, 선사들의 정체성, 사상과 정신, 그 여복한 뜻을 다시 기리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덕숭 총림 수덕사는 다음 달 4일 만공대선사 154주년 탄신다례를 산내 암자인 정해사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요가 인구가 몇 년 사이 크게 늘어 5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새 봄을 맞아 전통 요가와 선수행을 결합한 전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요가 지도자 과정이 개설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느슨하게 골반, 복부 이완되도록 주말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 자리한 군법당 원강사입니다.
요가 수업에 앞서 스님을 비롯해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스트레칭 등을 통해 가볍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어 수업이 시작되고 수강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스님의 지도에 맞춰 요가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파주 육아 선원장이자 한국 아yen가 요가협회 회장 현천 스님의 요가 지도자 과정은 전문 강사와 요가 전문가들에게도 수준 높고 내실 있는 과정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서구에서 이제 다시 서사는 요가 동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요가예요. 몇 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진 뭐 속성으로 다 하니까 이제 부작용만 더 나는 거죠. 이제. 스님은 단순하게 요가의 호흡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따른다며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를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가는 공부라는 점이 요가의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육체 수련을 통해서 이제 또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가 사실 육체가 뭐 견고하지 못하면은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다음 또 마음이라든지 또 이런 그런 안정을 이룰 수 없잖아요. 아행가 요가 지도자 과정은 스님의 지도로 내면을 다스리는 선수행의 기본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교육으로 종교와는 상관없이 불자뿐만 아니라 심신 수련을 원하는 많은 수강생이 찾고 있습니다. 요가를 하고 나면 조금 몸이 순환이 되면서 좀 에너지가 많이 생겨요. 활기가. 그러면 마음도 좀 활기차지고 편안하고 그래요. 장시간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굳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가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요가와 함께하는 선수행 프로그램 개발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함은 물론이고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과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원강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서울 강북구 화계사가 2025학년도 화계불교대학과 대학원 경전반 입학식을 봉행하고 불교인재 양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계사는 지난 주말 경내 대적광전에서 주지이자 화계불교대학 총장 우봉스님과 학장 청강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계불교대학 32기, 대학원 18기, 경전반 14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행복해지는 것은 정말로 이게 금생에는 안 끝나고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고 세세생에도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조금씩 배우고 닦아나가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할 것이고 금생보다 다음 생이 행복할 거라는 약속을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대학에서 이 지식적인 것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글자 하나하나 그 부처님의 정전의 가르침에서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나가 이 어려운 사회, 어려운 국가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화계불교대학은 지금까지 만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난 2023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증한 가장 우수한 불교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모산 성주사가 그제 경내 설법전에서 성주사 불교대학 제10기와 불모학당 45기 입학식을 봉행하고 올해 신도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주사 불교대학은 1학년 과정에 77명, 2학년 과정에 69명, 불모학당에는 24명 등 올해 모두 170명이 입학했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속 뉴스, BBS 뉴스입니다. 부동산 가격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속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상 성장률인 3.8% 이내로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수 부진과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한은은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중립금리는 매번 말씀드린 어떤 모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 2.75 정도면은 가지고 있는 중립금리 모델의 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약간 상단보다 위쪽에 있거나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직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린다면 지금 수준보다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하기에 있는데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 얼마 인하할지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문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회복세와 맞물리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7,500여 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3조 900여 원 늘었습니다. 특히 5대 은행의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조 3,800여 원 늘어난 583조 3천여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주담대 상승폭이 1조 원대 수준으로 유지됐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고 지난해와 같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 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서민, 어려운 계층과 실수요자에 대해서 금융 이용의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대출의 경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 큰 원칙을 금융권 내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4, 5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인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해 정책 서민 금융 규모는 연간 11조 원으로 지난해 10조 원보다 확대하고 정책 서민 대출과 폐업자 대환 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의 일관성 있고 세심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